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에 의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침공에 금방 함락될 것이라던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력으로 거대한 러시아군의 공세를 몇 번이나 막아내며 오히려 침략군인 러시아에 큰 피해를 주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활약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나이든 노인부터 여성들까지 모두가 발벗고 나섰고, 해외에 나가 있던 우크라이나인들은 서둘러 모국인 우크라이나로 돌아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최전선으로 나섰습니다. 축구 선수, 정치인, 연예인 등 직업을 불문하고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며, 이들의 노력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곳곳에서 러시아 군을 패퇴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터 싸울 수 있게 만든 그 중심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가 된 키이우 한복판에서 전두 지휘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 화제의 최고 중심이자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판 처칠이라고 불리며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고, 서로에게 에너지와 자신감을 주는 젤렌스키의 모습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민들을 규합시켰던 윈스턴 처칠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언급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배우고 싶다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인데요. 강한 힘을 가진 나라의 무서운 독재자이지만 겁쟁이인 푸틴과 약한 나라이지만 도망치지 않고 싸우는 용기를 가진 젤렌스키의 모습은 매우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o, go to. Пішов сніг. Ось така весна. Ну, яка війна, така й весна. Сумно. Але все одно нормально. всіх переможемо. 가장 위험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한때 코미디언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비웃던 나라들도 있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진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매일 폭격이 쏟아지고 폭탄이 빗발치는 전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전두지휘를 하고 있는 젤렌스키는 애국자이자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영향력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러시아는 몇 번이나 젤렌스키를 암살하려는 시도마저 서슴없이 자행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 측은 젤렌스키를 암살하기 위해 잠입한 체첸 특수부대 두 그룹 중 하나를 전멸시켰으며 다른 하나는 감시 중이라고 발표하여 러시아가 암살단을, 그것도 악명 높은 체첸 부대를 보냈다는 것이 공식적인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에 대한 암살 시도가 최소 3번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젤렌스키는 키이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며 국민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있어 그의 용기와 영웅적인 모습에 전 세계가 감동하였고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지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한 국가의 지도자의 리더십과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푸틴은 겁쟁이라는 악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의 정보기관인 KGB 출신인 푸틴은 그 이력을 보면 겁쟁이라는 느낌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푸틴의 이미지는 마초남, 상남자 등의 강한 남자라는 카리스마를 보여주기도 했었을 정도였고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남성다움을 동경하기도 했으며 푸틴은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는 정상회담에 일부러 늦게 와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난처하게 만들어 러시아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분명 과거의 푸틴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고 많은 러시아인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오랜 기간 독재를 하였으며 나이를 먹으면서 큰 겁쟁이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푸틴은 코로나의 감염과 자신에 대한 암살이 두려워 다른 사람과 거리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언론인 인디펜던트는 푸틴이 극도로 긴 회의 테이블에서 회담을 갖자 온라인에서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정부 강요와 회담을 가지면서 또 터무니없이 긴 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두려워 정상회담조차 거리를 벌리고 있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이만큼 떨어져 회의를 한 사진은 대화도 안 들리겠다며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상남자는커녕 오히려 쫄보였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푸틴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거의 피하고 있으며 지하 벙커에 숨어서 생활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애인과 가족들을 비밀기지로 피신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작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제일 겁쟁이였다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의 정보부의 잘못된 정보 분석에서 시작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보기관인 FSB에서 최근 밝혀진 극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이길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FSB의 요원 중 그 누구도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보고서를 올릴 때 승산이 있다,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보고서를 써냈고 그 보고서를 보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러시아 지도부가 생각했던 정격전은 이미 실패했고 전투에서 승리해도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50만 명의 주둔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령이 불가능하다는 최근의 보고도 나왔습니다. 또한 침공 계획이 너무나 비밀리에 수립이 되어서 경제 부처에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대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경제는 세계적인 제재로 순식간에 내려앉았으며 하루에 소모되는 전쟁 비용도 만만치 않아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의 경제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시작하여 대책 없이 길어진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사기는 땅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크라이나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인이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 종소속의 스비아토슬라프 유라시 의원은 직접 총을 들고 전장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책상 앞에서 법안을 만들던 그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스스로 지원병이 되어 나섰습니다.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며 며칠째 쪽잠을 자고 하루 한 끼 정도로 끼니를 때운다는 그는 지치고 헬스케 보였지만 눈에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총을 든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동지들과 함께 싸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며 사회 꼭대기에 있는 지도자부터 평범한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함께 러시아를 몰아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이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 한복판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인들의 희망이라고 전했는데요. 한국은 전쟁의 참상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경제 문화 강국으로 거듭난 놀라운 성공 사례라고 전하며 우리처럼 비극을 겪는 나라도 언젠가 정상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이자 본보기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때 한국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여러 시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한국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칠러 인사들의 매국 행위,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바꿀 정치인으로 국민들의 큰 기대를 얻었는데요.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이웃의 독재 국가가 있어도 어떤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보여줬다. 한국은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제품이 잘 팔리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은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한국에 대한 언급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2015년 우크라이나의 공익광고에도 출연해 한국이 해냈듯 우리도 할 수 있다며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절망적인 국가의 상황에서 기적을 이루어낸 한국을 언급했는데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한국인들은 수술품이 없어 자신들의 머리를 잘라 가발을 만들어 팔았지만 지금은 세계 6대 수출 강국이자 아시아의 진정한 호랑이로 성장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흡사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듯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군사력의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전역이 폐허가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크라이나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한국이 모든 국토가 폐허가 되었음에도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지금은 세계적인 선진국들 중 하나가 되었을 정도로 성공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 될 것이라는 패배의식이 아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동기를 심어준 것은 한국이 일으켜낸 기적이었으며 지금의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롤모델 그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